228쪽 할 차례고. 자, 역함수 얘기가 나온 건데 일단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 첫 번째는 1학년 때도 했던 건데 자, F랑 F 인버스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 거야.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1대1 대응이라는 거고, 그러면 일반적인 함수로 봤을 때는 증가함수던가 감소함수여야 돼. 자, 그런 상황이지. 자, 참고로 뭐 말 나온 김에 우리 이제 3차 함수가, 물론 이제 증가함수는 이미 시험을 보긴 했지만 3차 함수가 나왔을 때 얘가 증가함수다 라고 하면 F'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하겠지. 근데 그거를 갖다가 증가함수다 라고 하지 않고 1대1 대응이다 라고 해버릴 수도 있고, 또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 그것도 다 똑같이 풀어야 되는 거야. 다 증가함수로. 자, 그래서 얘를 증가함수일 때랑 감소함수일 때랑 좀 나눠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증가함수일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건지를 볼 건데, 일단 뭐 다 알고 있겠지만, 자, 얘네는 x랑 y를 바꾼 놈이니까 결국 y 꼴 x에 대한 대칭인 거지. 서로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y 꼴 x를 딱 그려보고, 만약에 fx가 이렇게 증가하는 놈이었다면 f'은 대칭이니까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아니 프라임이 아니고 f 인버스가 이렇게 이제 생겼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 둘, 노란 놈과 빨간 놈의 교점이 어디 생겼냐? 여기에 생겼어. 즉 교점이 있다면 무조건 y 꼴 x 위에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는 얘랑 얘의 교점이 없을 수는 있지. 뭐 이렇게 저렇게 대칭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있다면 무조건 y 꼴 x 위에 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얘랑 얘의 교점은 f랑 y 꼴 x의 교점이랑 같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학년 때도 둘의 교점을 찾을 때 인버스를 우리가 직접 구하는 일은 거의 없단 말이야. 그래서 fx 원래 이제 교점을 구한다는 건 두 개를 연립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노란 놈과 빨간 놈의 식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빨간 놈의 식은 안 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구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결국 이 교점을 구할 때는 f랑 y 꼴 x를 연립해서 구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교점의 특징들은 이 교점의 x좌표랑 교점의 y좌표가 항상 같을 수밖에 없겠지. y 꼴 x 위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적분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 더 추가하자면, 자,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당연히 같겠지. 그래서 적분에서는 뭘 이용하냐면 노란 놈과 빨간 놈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거야. 그때 우리는 y 꼴 x 사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지. 자, 뭐 여기에서 이제 적어보면 f와 f 인버스 사이의 넓이는 f랑 y 꼴 x 사이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된다. 요거까지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분해서 뭐 써먹는 상황은 아니지만 감소함수일 때 어떻게 되냐를 잠깐 보면, 자, 이거는 손으로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약간 좀 말이 안 되게 그리기는 할 건데,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자, 지금 살짝 올라갔으니까 감소함수가 아닌 건데 진짜 감소함수처럼은 너무 그리기가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그린 거야. 자, 이게 F면 F 인버스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자, 뭔 소리냐면 교점이 여기에도 있는데 바깥쪽에도 있다는 게 이제 포인트인 거야. 그래서 감소함수일 때는 교점이 y = x 외에도 존재를 한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 거고. 자, 요 상황이 나왔을 때는 뭐 그렇게 막 문제가 많이 나오지도 않고 써먹는 게 별거 없어. 뭐냐면 이 교점 A랑 B가 있을 텐데 이 놈이 만약에 A, B면 이 B라는 놈은 저절로 B, A가 될 거야. 왜냐면 얘네들끼리 y = x에 대한 대칭이어야 하니까 그렇다고 보면 되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즉 AB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될 거야. 여기가 이렇게 수직이 되면서, 왜냐면 y = x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제 뭐 당연히 그런 거겠지. 그래서 F랑 F 인버스의 교점 관련된, 물론 이제 넓이라고 했으니까 교점 얘기가 아니긴 하지만 결국 넓이를 구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교점을 구해야 된다고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넓이도 교점 얘기다라고 한다면 F랑 F 인버스의 교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이게 일단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증가함수일 때는 교점이 있다면 무조건 여기에 있을 거다. 그래서 y = x랑 연립한다. 요거랑 이제 교점 x좌표랑 y좌표 같을 거다. 요거 이제 기억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소함수일 때는 y = x 외에도 존재하면서 요렇게 될 거다. 그 다음에 뭐 추가로 요거까지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10번에 1번 가보자. 이놈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어. 자, 참고로 그 1학년이 지나가면 1학년 때 역함수라는 걸 처음 배우는데, 그때가 지나가면 많은 문제에서 역함수를 뭐 f 인버스라고 잘 안 하고 gx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야. 무조건은 아니지만. 자, 아무튼 이렇게 됐을 때 f랑 g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래. 자, 딱 저 놈이 되겠지 일단. 자, 그래서 일단 혹시 불안하면 감소함수인가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딱 봐도 얘가 플러스니까 이건 증가함수인 거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될 거다. 그러면 나는 결국 이제 원래는 이런 거지. 원래는 s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뭐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F에서 F 인버스를 뺀 다음에 적분한다고 이렇게 이제 구해야 될 거야. 자,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S는 알파에서 베타까지 F에서 Y = X를 빼서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준다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주면 되겠네. 자, 이거는 간략하게 표현한 거야. 공식 이제 수학적으로는 약간 오류가 있는 식이고.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보자. 그럼 나는 결국 뭘 할 거냐면 F랑 요 사이의 넓이를 구해볼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연립을 해서 이제 교점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 빼야 돼. F랑 Y = X를 빼야 돼. 그럼 여기에서 X를 뺀다고 생각하면 HX가 이렇게 될 거고, 얘가 0인 점 찾아야 되니까 인수분해 하려고 봤더니 땡큐인 게 요게 나왔어. 완전 제곱이 나와버렸어. 그럼 이제 공식 쓸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요 소문자 S처럼 쓸게. 요 S는 바로 공식을 사용하면 되니까 12분의 절대값 1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넓이가 12분의 1일 거야. F랑 Y = X 사이의 넓이가. 자, 그러면 진짜 넓이는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6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주면 되겠네. 자, 혹시 이럴 수도 있어. 지금 상황은 이제 넓이를 구하는 그 구간이 한 구간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y = x가 이렇게 있었을 때 fx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그러면 f 프라임은 이 프라임이 아니고 f 인버스는 이렇게 이제 생긴 거지.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구한 넓이가 뭐냐면 요걸 구했던 거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준 거야. 근데 이제 뭐 그래프도 뭐 나와 있어. 근데 어쨌건 그래프 2개 그리는 게 너무 불편한 게 지금 그 해설에 있는 그래프를 봐도 요게 지금 접했단 소리인지 저기서 지나갔단 소리인지도 파악하기도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 지금 접했다는 걸 알게 된 건 인수분해를 해봐서 제곱이 나왔으니까 아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고. 자, 얘는 이제 접했기 때문에 공식을 썼었는데 공식 안 쓰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y = x인데 만약에 fx가 이렇게 지나갔다고 해보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f 인버스가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 있을 거야. 그렇더라도 녹색과 흰색 사이의 넓이를 그냥 구한다면 요 놈이 나오겠지. 요 놈에다가 곱하기 2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꼭 이렇게 공식 쓰는 접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2번은 아예 다른 얘기거든. 자, 요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 자, 지금은 내가 f 인버스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문제에서는 역함수가 g다 해놓고 이제 gx라고 나와 있을 확률이 높고. 자, 느닷없이 문제를 딱 봤는데 인테그랄 2개를 더해놨는데 하나는 fx고 하나는 역함수야. 요럴 때가 있어. 그러면 뭘 확인을 해봐야 되냐면 사실상 뭐 요럴 텐데 확인해 하나만 하긴 하지만 자, 요 관계를 확인을 해봐야 돼. 여기가 A에서 B까지인데 이쪽에서는 FA인지 이쪽이 FB인지를 확인을 좀 해봐야 돼. 그렇다면 이게 확인이 되면 미리 얘기를 좀 하면 얘는 직사각형이 나오든가 이런 기억자가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적분 계산 안 하고 넓이 구하는 문제인 거야. 사각형 넓이만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이 문제랑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서 상황을 한번 봐볼 거야. 역함수가 gx고 자,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 자, 느닷없이
이것이 f랑 역함수가 인테그랄로 더해져 있어. 그럼 확인하는 거야. 얘가 f0인지. 자, f0이 1 맞네. 자, 얘가 f1인지도 확인. 맞지? 자, 그러면 얘는 직사각형 아니면 기역자일 거다. 자, 미리 그냥 다 얘기를 해버리면, 자, 위아래 중에 0이 어딘가에라도 있으면 직사각형이 될 거야. 0이 하나도 없으면 기역자가 될 거고. 자, 근데 그 이유를 한번 봐볼게. 자, 이거는 이제 책에 있는 그래프를 잠깐 참고를 좀 해볼게. 왜 이렇게 되는지. 자, 지금 치고 fx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자, f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g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지금. 자, 이렇게 생긴 거거든. 자, 어차피 이런 문제 나오면 그래프 안 그릴 거야. 지금은 이제 왜 사각형이 되는지 참고하려고 보는 거니까. 자, 0, 1, F0, F1이 왜 중요했냐면, 그럼 이렇게 아다리가 맞게 돼 있어. 자, 0에서 1까지 fx래. 그럼 이 부분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f0이어야 되고 얘가 f1이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인테그랄이 되는 건데, 얘가 저절로 이쪽으로 딱 옮기면 맞아 떨어지게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얘는 이런 사각형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답은 4 하면 끝나는 거지 이제. 자, 그럼 요거를 지금 내가 그래프 안 그릴 거라 그랬잖아 앞으로 풀 때. 지금은 이제 그래프 내가 참고해서 1, 4 뭐 이런 걸 알아낸 거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자, 실제로 풀 때는 이렇게 가면 돼. 자, 어차피 가로 세로만 바뀌는 거라 크게 상관은 없지만 요 F 쪽을 X축에다가 표현을 하고 요쪽을 Y축에다가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자, X축에 0에서 1까지래. 요걸 딱 이렇게 그어봐. 그 다음에 Y축에 1에서 4까지 요걸 딱 그어봐. 자, 그러면 요런 사각형이 딱 나오는 거야. 그러면 가로가 1, 세로가 4니까 답은 4. 요렇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기역자는 언제 나오냐. fx 똑같다고 하고, 자, 이런 게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이번에도 f랑 역함수를 갑자기 막 더해놨어. 그럼 확인을 하는 거지. 얘가 f1인지 f1 맞고 얘가 f2인지 확인. 자, 2 집어넣으면 8, 4, 1이니까 맞지. 자, 맞는 순간 우리는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얘를 x축 1에서 2까지 이렇게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얘를 y축에다가 대충 할게요. 여기가 4고 13이다. 그럼 요게 되는 거야. 자, 얘는 요 안쪽이 비어있는 게 보이지? 얘는 둘 중 하나가 0이 껴버리면 이 원점까지 다 가 있어. 그래서 빈 공간이 없는데 얘는 원점에 안 가 있기 때문에 요 놈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큰 놈은 2, 13이 될 거고 작은 놈은 1, 4가 될 거야. 그래서 26에서 4를 빼서 답은 22. 이렇게 바로
자, 그래서 자, 별로 생각할 게 없어. f랑 역함수 인테그랄을 갑자기 더해놨다. 그러면 뻔히 이 문제야. 뻔히 이 문제인데 혹시 모르니까 이제 확인을 얘가 f0인지 얘가 f1인지 얘도 마찬가지 f1인지 f인지 확인되면 이제 끝난 거야. 그랬을 때 자 이게 간혹 가다가 0이 요쪽 역함수 쪽에 있을 때도 있거든. 그때 당황하는 애들이 있는데 별거 없어. 만약에 오른쪽에 0이 있으면 0부터 여기까지라고 y축에다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원점까지 누군가가 가 있으면 이건 빈 공간이 안 생겨서 직사각형이에요. 자, 그래서 x축에다가 y축에다가 표시를 해. 그 다음에 원점에 다 있으면, 즉 0이 하나라도 있으면 직사각형이 될 거고 0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얘는 이런 기역자가 될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뭐 그래프 그리고 뭐 그럴 필요도 없어. 다음 이제 속도와 거리로 가보자. 속도와 가속도라는 게 이제 미분 단원에 있었고 지금은 속도와 거리인데 일단 뭐 시작은 똑같이 시작을 할 거야. 그때 했던 얘기를 똑같이 일단 하자면 위치라는 게 있을 거고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될 거고 얘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될 거고 반대로 적분하면 이렇게가 나올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수학에서는 미분은 위치, 속도, 가속도가 다 나오고 적분할 때는 속도랑 위치 쪽만 나올 거야. 가속도 얘기는 잘 안 해. 적분에서는. 자, 일단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때도 이제 내가 뭔 얘기 했었냐면 위치라는 것은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말이랑 대체가 될 거다. 물리에서는 아직 변위라는 말을 쓸 거야, 이걸. 그 다음에 위치 대신에 움직임 거리라는 말이 이제 나올 수가 있고 속도 대신에 속력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 자, 이럴 때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냐면 속도랑 위치의 변화량이 연결고리가 있을 거고 속력이랑 움직임 거리가 연결고리가 있을 거야. 이렇게. 즉 뭐냐면 쉽게 말해서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고 속력을 적분하면 움직임 거리가 나온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럼 움직임 거리랑 위치의 변화량 뭐 다 알고 있겠지만 한번 해보면 내가 이렇게 10만큼 갔다가 2만큼 왔다가 5만큼 갔다고 해보자. 이렇게 갔어. 자,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처음에서 끝까지 내 위치가 얼마나 바뀌었냐. 자,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은 플러스 10 했다가 마이너스 2 했다가 플러스 5 한 거지.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13. 뭐 부호까지 써준다면 플러스 13이 될 거야. 자, 그런데 움직임 거리는 말 그대로 움직임 거리를 다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얘는 움직임 거리는 17이다가 될 거야. 그래서 물리에서도 변위 같은 경우는 이제 벡터라고 하지.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방향이 있는 거야. 방향이 있는 건데 물리에서는 사방팔방 다 방향이 있는 거고 수학에서는 앞뒤로만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을 거다. 뭐 이 정도. 자, 그리고 또 하나 속력이라는 건 그때도 얘기했지만 속력은 속도의 크기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수학에서는 크기가 싶으면 다 절대값 씌워버리면 돼. 그래서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우리 적분하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 넓이 구할 때 절대값 있는 놈 인테그랄 뭐 이런 거였지. 그래서 속력을 구한다는 건 마치 넓이 구하듯이 위에 있든 밑에 있든 넓이를 싹 다 더해준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위치의 변화량을 얘기할 때는 위에 있으면 더해주고 밑에 있으면 빼주고 뭐 이런 놈이 이제 되겠지. 자, 이게 이제 속도와 거리에 대한 이제 개요라고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나오게 돼 있어. 자, 첫 번째는 자, 시간이 A에서 B까지일 때 위치의 변화량이 뭐냐라고 한다면 얘는 말 그대로 A에서 B까지 속도를 적분을 해주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두 번째는 T가 A일 때의 위치, 그러니까 그냥 현재 위치라고 생각하면 돼. 자, 현재 위치를 물어볼 때가 있는데 현재 위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주면 현재 위치가 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출발한 게 원점이었다. 0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현재 위치는 여기니까 0에다가 13을 더해준 게 될 거 아니야. 위치의 변화량은. 만약에 내가 5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현재 위치는 18이 되겠지. 그런 것처럼 처음 위치에서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준다. 자, 그 말은 결국 자, x0 처음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 0에서 a까지 t가 a라고 했으니까 요게 이제 현재 위치를 구하는 방법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거리를 물어볼 수 있겠지. t가 a에서 b까지일 때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면 얘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자, 속력을 적분해야 돼. 움직인 거리는. 그래서 절대값 쉬운 놈이다. 즉 얘는 넓이 구하는 느낌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 세 개에서 이제 다 나와. 그 다음에 짜실짜실한 거는 이제 당연히 막 그런 거 나오겠지. 미분에서도 했던 것처럼 뭐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그때는 뭐 V가 0일 때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정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 이제 11번. 자, 속도가 VT가 지금 나와 있어. 자, 이렇게 돼 있고 T가 0일 때 P의 위치가 1이래. 그러니까 지금 처음 위치가 1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처음 위치가 1이야. 원점이 아니고. 자, 이랬을 때 1번은 T가 2일 때 점 P의 위치를 물어봤어. 자, 현재 위치를 물어본 거지. 현재 위치를 물어봤으니까 얘는 처음 왼쪽에 있는 거 보고 하자. 자, 처음 위치인 1에다가 0에서 2까지 VT를 적분한다. 이거 그냥 계산만 해주면 끝나는 거야. 계산은 뭐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1에서 3까지 위치의 변화량. 1에서 3까지 위치의 변화량. 자, 얘는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적분하면 되는 거지. 그냥 편안하게 적분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3번. 3번만 계산을 해볼게. 자, 3번은 T가 1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 자, 움직인 거리는 이제 절대값 씌우는 거지. 속력을 적분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1에서 3까지 요거가 될 거야, 이제. 자, 요것만 한번 해보자, 요것만. 자, 그러면 일단 나 요놈의 그래프를 알아야 되는데 절대값까지 갈 필요 없고 VT의 그래프를 구한 다음에 밑에 있는 놈도 다 더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VT를 그려봐야 돼. 자, 그럼 VT를 인수분해를 해봐야 되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T가 1, 2일 때 X축과 만난다는 뜻이야. 자, 그리고 2차로. 자, 그러면 1, 2에서 뭐 이렇게 된대. 1, 2에서 만나.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1에서 3까지야. 그럼 3이 여기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나는 요 넓이랑 요 넓이를 더하라는 얘기가 이제 되는 거지. 자, 뭐 끝났네. 자, 얘는 그러면 1에서 2까지는 빼주고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는 더해주고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 요 계산은 그냥 이제 해보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속력을 적분하는 건데 속력이라고 뭐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절대값 있다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프 구한 다음에 넓이 다 구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12번. 지상 10m에서 자, 이거 이제 보면 위로 공 던지는 문제야. 우리 미분단원에서는 지상 10m가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그랬거든. 근데 적분할 때는 좀 중요해. 왜냐면 요게 처음 위치거든. 자, 그래서 위치, 왜 변화량, 뭐 위치, 뭐 움직임 거리 이런 쪽으로 물어봤을 때 우리 지금 이번 시험에는 요쪽이 미분도 나오고 적분도 나올 거니까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뭘 물어봤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그냥 뭐 속도, 가속도 뭐 이 정도 물어봤다 싶으면 지상 10m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근데 위치, 거리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지상 10m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처음 위치. 그리고 처음 속도 32가는 정말 의미가 없다 그랬어. 아무 의미가 없어. 물리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식을 내가 만들어야 되지만 수학에서는 그냥 저걸 이용한 식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이것저것 해보자. 자, 5초가 지났을 때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래. 자, 그러면 t가 5일 때의 위치를 물어본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럼 위치 물어봤으니까 처음 위치가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얘는 바로 이제 적어보면 처음 위치 에다가 0에서 5까지 위치의 변화래. 얘를 적어주면 이제 답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속도와 거리 쪽에서는 VT가 이렇게 1차식일 때가 되게 많거든. 왜 많냐면 실제 상황에서 V가 1차식이니까 그런 거거든.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이게 이제 물리 다 배웠나? 아, 물리 안 했어? 민영이 했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학에서 별로 몰라도 되는 얘기야. 근데 이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고 그러면 속도가 일정하단 말이야. 맞지? 갑자기 속도가 일정하게 가속도가 일정하고 속도가 1차 함수가 되게 돼 있어. 그게 이제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속도가 이렇게 1차 함수로 나올 때가 있어.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물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적분을 안 해도 된다는 거거든. 자, 이게 직선이잖아 결국. 자, 10은 냅두고 요것만 한다고 생각해 볼 건데 내가 적분 계산 안 하고 한번 해볼게. 자, 이거 그려보면 VT를 그려볼 거야 내가. 그럼 30이 y절편이야.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야. 그럼 뭐 내려가겠지. 자, x절편을 찾아보자.
x절편, 즉 얘가 0일 때를 찾아보면 3이거든. 자, 이렇게 가고 있는 그래프인 거야, 이게. 자, 그 상황에서 0에서 5까지. 자, 그러면 5가 요쯤 있다고 치면 요 부분이랑 요 부분 넓이 구하는 게 너무 쉬운 거지. 요 길이가 3, 요 길이가 30.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45가 될 거고. 그다음에 요 부분의 넓이는 지금 요 길이가 2잖아. 그리고 얘는 이제 뭐 5를 대입해봐도 되고. 자, 5를 대입해보면 뭐냐? 마이너스 20이지. 그럼 요 길이는 20인 거지. 그러면 요 부분의 넓이는 20이 될 거야. 그러면 요 놈이 45에서 20을 뺀게 되겠지. 45는 위에 있고 20은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 부분이 25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10 더하기 25. 그래서 35가.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해주면 돼. 자, 물론 그래프 그리는 게 적분보다 더 귀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이렇게 해결하는 걸 추천을 하고 실제로 식이 나오지 않고 그래프가 이런 직선으로 나오는 문제들도 되게 많아. 그래서 이제 V가 1차식이면 웬만하면 그래프를 직선으로 그려서 해결을 한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직선을 막 기울기 이런 거 그리기가 좀 힘들다 싶으면 일단 이런 것도 괜찮아. 양 끝점만 찍으면 돼. 이게 직선이니까 양 끝점 알면 그냥 이어버리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0일 때 한번 대입해보고 0 대입하면 0,30 5 한번 대입해보면 5, 마이너스 20 하니까 뭐 이렇게 지나가겠구나. 뭐 이 정도 하면 돼. 그래서 x절편 필요하면 뭐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되는 거. 그 다음에 2번. 자, 최고 높이. 일대의 높이를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이게 위치인 거지 결국. 자, 그럼 최고 높이 V가 0일 때니까 V가 0일 때 위치를 물어본 거야. 자, 근데 그려놨지. V가 0일 때 3이지 3. 즉 T가 3일 때의 위치를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잘 봐봐. 얘도 똑같이 현재 위치인 거니까 처음 위치에다가 0에서 3까지 요게 이제 되는 건데 0에서 3까지 넓이 알고 있지. 요거 45라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발사 후 5초간 즉 T가 0에서 5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 자, 이거를 뭐 표현을 한다면 0에서 5까지 절대값 씌워서 뭐 요게 되겠지만 그냥 두 개 넓이 더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45에서 20 더해가지고 65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1차 함수일 때는 웬만하면 직선 그래프 그려가지고 이제 각각 넓이를 좀 알아놓으면 뭐 이런 거 구하기도 그냥 술술술 된다고 보면 돼. 그 다음에 13번 봐보자. 자,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직선 이용해서 나와. 자, 이런 그래프가 있는 상황이고, 요게 지금 V. 뭐 물리에서는 y축을 항상 잘 봐야 되지. 수학도 마찬가지 잘 봐야 돼. 저게 V 그래프인지 X 그래프인지 잘 봐야 돼. 자, 이래놓고 이제 봐보자. 자, 그냥 뭐 넓이 한번 다 구해볼까? 우리. 요 전체 삼각형 넓이는 2니까 2가 될 거고, 여기는 1이 될 거고, 여기는 반틈이니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뭐 요 정도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P가 6일 때 위치를 물어봤어. 자, 그러면 현재 위치를 물어본 거니까 처음 위치가 궁금해야 돼.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봐. 근데 원점에서 출발해. 그러니까 처음 위치는 0인 거야. 이거 y절편 보고 처음 위치가 2라고 하면 안 돼. 이건 V 그래프니까. 자, 그러면 이 놈은 결국 원점에서 0에서 6까지 적분해서 더하면 되는 거지. 근데 넓이 다 알고 있으면 그냥 계산하면 되지. 0에다가 자 위에 있는 거 2 더하고 2분의 1, 2분의 1 빼고 다시 2분의 1 더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요게 샥 가니까 답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겠지. 간단하고 그 다음에 2번. 자, 처음 운동 방향 바꿀 때 처음 운동 방향 바꿀 때부터 두 번째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자, 그럼 V가 0일 때 찾으면 되는 거니까 딱 나왔지. 처음 바꿀 때가 2고 두 번째가 5야. 요때 움직인 거리 구하라는 거야. 넓이 그냥 구하면 되잖아. 그냥 넓이 구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2분의 1 다 넣어주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해결이 되겠지. 자, 그래서 직선으로 나와주면 더 땡큐. 직선인 식으로 나와주면 그래프만 그려주면 끝나는 거야. 적분 계산할 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물론 상황에 따라서 직선이 아니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보통 잘 안 나와. 보통 잘 안 나오니까 직선으로 나오면 삼각형, 뭐 사각형, 뭐 사다리꼴 뭐 이런 거 넓이 구하면서 간다. 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찍고 진도는 여기까지.